네, 안녕하세요. 김환수 교수입니다. 반도체 공학에 대해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할 얘기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반도체는 사실 여러분 실리콘이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리콘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게 돼요. 근데 그 만들게 되는 그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원자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어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원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그 원자들만 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 원자들이 결합이 돼서 또 원자 결합을 해서 또 새로운 물질 만듭니다. 성질이 다른. 그래서 원자의 결합. 그 다음에 결합돼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이 뭐냐. 그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원자가 지금, 과거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입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원자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그런 게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원자를 연구하다가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천체 구조를 연구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빅뱅, 뱅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총 쐈을 때 빵 하고 의성어가 나지만 미국 사람들은 뱅이라고 그러죠. 뱅, 뱅. 그래서 빅뱅 큰 어, 발사가 있었다. 빵 터짐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자, 이건 근거가 뭐냐면은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망원경이 있어요. 근데 그 망원 가지고 천체를 조사하다가 밝혀진 결과가 뭐냐면 서로 모든 별들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다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주는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래서 뭐 이거 하나의 사진인데 뭐 빵 터지면서 뭔가 팽창되는 거 아닌 거죠. 굉장히 밀도가 높고 어마어마하게 응축되어 있던 그 에너지들이 어느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빵 터지면서 거기에 있는 에너지들이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 유니버스 히스토리란데요. 이 우주의 역사가 빅뱅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점점점. 초기에는 아주 미립자들만 있었죠. 여러분들 엄청난 에너지로 있었기 때문에 서로 미립자들 있고 여기 E라고 표시된 거 어디 있나? 요런 거 있죠. E가 여기 전자예요, 전자. 요 시간에 전자가 이제 생기고 각종 그 미립자 아주 작은 전자만한 미립자들이 이제 있었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 이놈이 응축이 돼요, 다시. 빵 터졌다가 계속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놈들이 서로 응축이 돼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화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응축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된 거 있죠. 이게 이제 원자 핵이라는 거, 원자 핵. 원자 핵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원자 핵이 모여요. 이 모여서 원자 핵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원자 핵이 전자와 결합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동글뱅이 궤도랍니다. 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도는 궤도예요, 이게. 궤도. 원자가 만들어지고요. 원자가 또 응축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별들과 은하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연결해서 이런 원자들이 또 이제 어떤 결합을 하면서 그 별들 안에서 어떤 생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우주의 역사입니다. 뭐 우리는 국사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뭐 인류의 역사 배우지만 우주의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원자가 사실 태초에 있을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시간이 걸려서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원자는 그럼 뭐부터 만들어졌을까?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라고 하는데 원자핵과 전자가 구성되는데 가장 태초의 원자는 이겁니다. 원자핵하고 여기 전자 하나가 이 중심이 궤도를 돌면서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거예요. 원자핵 요건 양성자 중성자가 하나의 원자핵이거든요. 요거 하나와 전자 하나가 궤도를 돌면서 여기 만들어진 게 뭐다? 수소입니다. 하이드로젠이라고 해요. 하이드로젠. 이게 처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결합이 되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자핵 두 개, 전자 두 개가 갈라지면서 이게 헬륨이에요. 지금도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8, 90%의 원자는 이겁니다. 이놈들이 또 결합을 하면 뭐가 돼요? 세 개 결합해서 세 개가 되면 리튬이라는 게 돼요. 요즘 리튬 각광받고 있죠. 요게 뭐예요? 요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모바일용 배터리가 다 리튬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점점 원자의 종류가 점점 중첩이 되어 가는 거예요. 더 무거운 원자가 되는 겁니다. 탄소가 6개짜리 6개가 모이면 탄소가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이게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어딨냐? 이런 탄소나 더 무거운 금속 이런 것들은 엄청 무겁거든요. 이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초신성의 폭발이라는 거에서 만듭니다. 초신성. 이때 만들어진다고 해요. 태양 정도가 터지면 탄소가 되고요. 만들어지고요. 태양의 8배가 되는 별이 터지면 규소가 되고요. 예. 초신성에서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터지면 철도는 우라늄이 된다. 요게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별이 탄생하는 거를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그림이 됩니다. 요쯤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요쯤에서. 여기 태초의 기둥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데. 이러면서 여기서 원자가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칼이나 성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수소, 그다음에 헬륨, 리튬, 베릴륨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 커지는 거예요. 또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커지고. 근데 이것도 어떤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표를 만든 겁니다. 원자에. 근데 이제 원자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렇게 보면요. 전자의 개수가 이제 원자가 커지면 전자 개수도 같이 들겠죠? 그러면 전자가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채워져 나갈 텐데 어떻게 채워져 나가느냐? 궤도가 딱 정해져 있답니다. 아무렇게나 노는 게 아니고 이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런 궤도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첫 번째 궤도에 가장 가까운 궤도에 2개, 그 다음 궤도에 8개, 그 다음에 18개, 그 다음에 32개. 그래서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고, 그래서 궤도가 첫 번째, 이 주기율표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주기가 이 첫 번째 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두 번째 궤도고요.
세 번째가 요거 8개 하고 요 점선에 있는 요거 8개 하고가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그렇게 해서 궤도를 돌고 있다. 자, 이게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래서 궤도를 그냥 보기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2개의 자리가 있어요. 예? 원자 핵을 중심에서 전자가 돌 수 있는 맨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8개 하고 아주 가까운 궤도가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요. 여기 10개에서 이건 18개라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거의 같은 궤도로 봐요. 그래서 1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 8개, 18개. 18개. 수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잖아요. 원자핵 하나하고 전자 하나니까 가장 가까운 궤도 하나 있고. 자, 헬륨은 어떻게 돼요? 2개죠?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냐? 이렇게 전자가 안쪽 궤도에 2개 꽉 찼죠. 그러면 세 번째 원자, 3번 원자, 예? 전자가 3개 있는 3번 원자는 가을 여기 다 채우겠죠? 안쪽부터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리튬인데 이게 2개 안쪽 채우고 바깥 그 다음 궤도에 하나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6번 6개짜리 전자 6개짜리는 안쪽에 2개, 안쪽에 여기 2개죠. 하나, 둘. 두 번째 궤도에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4개가 됩니다. 요렇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자, 그럼 이제 원자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설명하면 끝났어요. 근데 이 지구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 이상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우리 일상생활, 우리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이런 원자들이 서로 간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자끼리 결합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학결합이라고. 화학결합. 이거 화학결합되면 뭐라고 그래? 분자라고. 그러니까 원자가 화학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분자입니다. 그럼 분자는 아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옥텟 규칙에서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 최애의 껍질을 완전히 채우도록 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2개가 모여서 최애각의 껍질. 최애각의 껍질은 뭐예요? 자, 요거 같은 거는 최애각의 여기 하나죠. 껍질. 여기 원자 하나 있죠. 요건 최애각이 요겁니다. 전자가 있는 궤도, 전자가 있는 껍질, 있는 궤도 껍질이라고 그러는데, 전자가 있는 요 껍질 또는 궤도에 몇 개가 들어가 있냐? 이건 2개. 요건 어떻게 돼요? 요게 아니죠. 요 두 번째 궤도, 두 번째 껍질. 여기가 최애각이죠. 최애각 전자는 몇 개야? 하나. 여기는 2개 채우고 여기 두 번째 궤도에 4개가 있죠. 최애각 전자는 4개입니다. 그러면은 궤도마다 자리 개수가 있고 거기를 채우는 원자의 최애각 전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채워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하고 리튬이 2개가 있다. 이것이 막 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궤도가 되냐면, 자, 얘는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최애각 전자가 하나인데 요거 완전히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여기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죠? 들어오면 꽉 채우죠?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최애각 전자가 꽉 채우도록 결합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놈을 하나 버리든지 한 놈을 여기서 꼬든지 하면 돼. 얘는. 자, 그리고 얘는 꼬기는 너무 어렵지. 7개를 꼬아야 되니까 하나 버리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거는 하나 버리면서 채우고 얘는 하나 얻으면서 채우니까 이놈과 이놈이 어때? 서로 궁합이 맞지. 얘는 한 놈 필요한 놈이고 얘는 한 놈 남아돈 놈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수소의 요 핵은 다른 거예요. 핵은 여기 수소 핵하고 요거 리튬 핵은 완전히 달라요. 전자만 여기서 하나 보내고 얘는 하나 보내고 얘는 하나 얻고 그래서 딱 여기 채워지죠.
이게 뭐예요? 헬륨, 이게 LiH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Li, 리튬하고 결합돼서, H하고 결합돼서. 이게 리튬 헬륨. 이거 뭐라고 할까요? 리튬 하이드로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요런 분자가 되는 겁니다. 요런 분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만난다. 그럼 수소는 하나 얻어야 되지, 여기. 그리고 산소는 어떻게 돼? 8번이거든. 그러니까 안쪽에 2개, 그 다음 궤도에 6개 해서 8개, 8번 산소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2개가 모자라고, 얘는 하나가 모자라고. 둘 다 모자르네?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결합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어때도 돼? 하나를 버려도 되지. 그지?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지, 요런. 그러면 여기 하나 채워지잖아. 그죠? 자, 근데 얘는 오케이. 하나 줬으면 됐는데, 얘는 하나가 또 모자라지. 그러니까 한 놈을, 수소 한 놈을 또 초청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를 하나 또 여기로 보내. 그러면 수소 2개하고, 그 다음에 산소 하나하고, 이게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모이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H2O가 되는 겁니다. H2O. 이게 바로 물 분자예요. 물 분자. 그래서 이때는 물 분자가 된다. 요렇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지금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합이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옥텟을 채우는 방향으로 되는데, 이게 Cl은 염소, 나트륨은 요거 염소, 요거는 나트륨은 NA는 나트륨. 그래서 염소와 나트륨 하면 염화 나트륨이 돼요. 여기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나트륨은 몇 번이냐면 11번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요 3번째 궤도에 하나가 남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17번이죠, 17번. 17번이면 여기 2개, 8개, 그 다음에 7개예요. 그러면 2개, 8개, 7개면 하나가 빕니다, 여기가. 얘는 하나가 남고, 얘는 하나가 비니까, 요 놈을 데다가 요렇게 주면 서로 궁합이 맞죠? 얘도 꽉 차고, 얘도 꽉 차고. 그래서 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해서 NaCl이라고 하는, NaCl이라고 하는 화학결합된 분자가 생깁니다. 예. 요거는 뭐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라고 있는데, 나트륨과 Cl은 이제 한쪽이 완전히 주고 한쪽은 받는 거가 되죠. 이온 결합은 그냥 한 놈은 버리고, 한 놈은 그냥 얻고. 그러니까, 원사이드예요, 원사이드. 그런데, 2번째 결합 방법 중에 공유 결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H2O 얘기했죠? H2O. 아, 요거 H2네. 요거 수소 2개가 모이면 어떻게 되다 하는 건데, 얘는 지금 하나가 모자르고 얘도 하나가 모자르죠. 그죠? 꽉 채우려면. 그러면 어떤 게 하나가 완전히 주고 하나가 얻고 뭐 이런 거보다도 얘는 아예 2개를 요 하나씩 내놔요. 그 다음에 요거를 공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입장도 2개가 되고 얘 입장도 2개가 되죠. 그러면서 옥텟 규칙도
만족하면서 안정된 구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한다 해서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8번이죠. 8번. 그러면 얘는 예, 겉에 최외곽 전자가 6개예요. 이쪽 O2가 있네. 이것도 6개고. 그러면은 2개씩 모자라, 2개씩. 8개를 맞춰야 되잖아. 그럼 얘도 2개가 필요하고 얘도 2개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돼? 2개씩 내놓는 거야. 그럼 2개씩 내놓으면 여기 4개에다가 2개가 필요하면 2개씩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놈 2개를 내 것처럼 하고 또 요놈 얘가 내놓은 2개도 얘 것처럼 하고 그러면 이게 4개가 공유가 되면서 8개 규격가 맞아요. 4개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건 아닙니다. 요건 안쪽 궤도에 있는 거예요. 요것도 안쪽 궤도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가 8개가 되죠. 4개가 공유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옥텟 규정을 맞추면서 4개를 공유를 한 공유결합이 됩니다. 자, 공유결합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 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거 여러분 과제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CH4, C 하나하고 H 4개하고가 결합됐을 때 어떻게 가능할까? 그다음에 N 하나하고 H 3개가 결합했을 때 이게 어떤 결합이 되면 되겠냐? O 2개 또는 H 2개하고 이거 얘기했죠? H 2개, O 하나 원자가 붙으면 어떤 분자가 되냐? 마그네슘 하나, 염소 2개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온이냐 공유가 돼야 되느냐? 그런 거를 한번 요 원소 주기표 있죠? 예, 원소 주기표 마그네슘 어디 있습니까? 마그네슘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 있네, 여기 12번. 그죠? 예. 요것만 이제 Cl은 어디냐면 요거 염소 이거. 그 다음에 N은 질소 요거. C는 여기 있죠? 탄소. H는 뭐 다 하는 거 여기 있고. O는 어디 있어요? 요거죠. 이렇게. 예,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이 두 개가 원자가 수로 결합될 때 어떤 형태로 결합이 될 거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결합부터 답을 주시고 왜 그렇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NaCl도 있었네요. NaCl.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자 세 번째 금속 결합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오리엔테이션 주간이니까 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